안녕하세요. 지금 이 자켓을 연한 밤색에서 이제 블랙으로 복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음선, 이런 부분을 전부 복원을 했습니다. 복원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엠보가 상당히 깊죠. 가죽의 무늬가. 이런 경우에는 염색 약품을 준비를 할 때 고착제를 한 두 방울 정도, 고착제라는 것이 염색을 잘 붙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팔 부분도 주름이 상당히 깊고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이렇다 보니까 그냥 염색을 바르면은 금방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의 접착이 좀 잘 되게 해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최종적인 블랙으로의 염색인데, 염색을 하면서 이 구간을 해서 보고 지금은 이제 상당히 탁한 정도의 염색이죠. 블랙인데 완전히 이제 까맣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착제는 많이 쓰면 안 됩니다. 뭐 염색을 잘 붙게 한다고 해서 많이 쓰게 되면 가죽이라는 것이 이제 지금 이 옷 같은 경우에는 약간 겨울용이지만은 여름 같은 경우에는 끈적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약품은 그 성능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비율로 해야 되느냐, 그걸 좀 많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이 주름의 안쪽까지 염색이 잘 들어가야 되고 이 틈까지 잘 들어가야 돼요. 이 음선까지. 지금 현재는 완전히 블랙이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염색을 해주면 까맣게 되는 거죠. 잘 펼쳐가면서 이런 우마를 놓고 잘 펼쳐가면서 꼼꼼하게 해줍니다. 벨크로 부분은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이제 염색을 할 때 이중으로 한다 생각하고 두 번을 한다 생각하고 이런 틈 있죠. 여기 이런 것을 신경 써서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입었을 때 막상 입고 움직였을 때 염색이 안 들어간 부분이 보인다는 것이죠. 여기 겹쳐진 부분, 일단은 이 반절만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늘땀 사이 여기도 신경 써서 염색을 해주고요. 이 틈 사이 여기 스펀지 같은 걸로 이렇게 문질러서 막 하는 데도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붓이 가장 좋아요. 왜냐면 이제 그 가방 같은 경우에도 주름이 많은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틈에 들어가 있는데 스펀지로 밀어버리면은 접혀진 부분에 이제 염색약품이 쌓여 있는 거죠. 건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냥 봐도 확실하게 차이가 보이죠. 완전히 까맣게 염색이 된 부분, 그리고 아직 염색이 안 된 부분. 이 명품 복원일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보람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좀 중요한 제품을 다시 쓸 수 있게 해준다는 기분 좋은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뭐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한 5년? 5년 정도에 한 분 정도는 뭔가 트집을 잡기도 해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만큼 또 만족을 많이 하시고 상담을 할 때도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꼭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또 중요한 거는 염색이 너무 뭉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품이. 그러면 나중에 두꺼워지면서 그게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보면 1차 염색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자주는 아니지만 정말 오랜만에 한 번씩 염색이 떨어져서 저한테 다시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그냥 통째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이음선도 이제 까맣게 됐고, 목 부분, 카라 부분이 지금 블랙으로 염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하고 1차 염색에서는 완벽한 블랙이 안 나온다는 거죠. 자, 이 부분 같은 이런 경우에는 여기 이음선 안쪽, 그리고 이 틈을 처음에 예를 들어서 붓 작업을 할 때 붓에 처음에 약품이 많이 묻었는데 여기에서 바로 이 틈 사이를 들어가면 안 되죠. 이 넓은 면에서 먼저 약품을 바른 후에 이 틈 사이를 염색을 해줍니다. 그래야 안감까지 안 들어가죠. 붓에 염색약이 몽땅 묻어 있는데 이음선부터 염색이 들어가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안감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그걸 다시 복원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골치 아프죠. 자, 이렇게 넓은 면에서 먼저 염색 약품을 펼친 다음에 그래야 안감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 한국 사람이면 다 이해하셨죠? 자, 염색을 왜 얇게 펴야 되냐나, 이 주름, 원래 본래의 주름분이 있죠. 이걸 그대로 이상 없이 안에까지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국이든 금방 말렸는데 이렇게 비틀어도 문제가 없어야 돼요. 물론 이제 염색을 하고 바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상태로 꼼꼼하게 염색을 할 때 한 번에 딱 마무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난 후에 이제 빠진 데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하루나 이틀을 그대로 놓는 이유는 뭐냐면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됐을 때 쉽게 얘기하면 그걸 이제 그 상태로 그대로 고착이 되는 거예요. 염색 약품이 이제 묻는 거죠. 뭐 나머지 부분도 동일한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앞뒤로 염색을 해주는데요. 이제 좀
빈틈없이 여기 이런 이제 단추 아니면 장식을 염색을 할 때는 오히려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좁게 하기 때문에 스티치 여기도 좀 땅땅하고 여 겹쳐진 부분 여기도 타이트하게 당겨서 만들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옆면도 잘하고 단추는 이렇게 들어서 안에까지 최대한 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염색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쪽 부분이 많이 뭉쳐 있습니다. 염색 약품이요. 그럼 그걸 또 이제 펼쳐줘야죠. 그러니까 붓으로 염색을 작업을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런 거는 있지만 그 대신에 마감을 하기 편하고 꼼꼼하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블랙으로 이제 마감 단계가 들어가거든요. 마감 단계가 들어가는데, 어느 부분도 놓치지 않게 꼼꼼하게 염색을 해줘야 고객님도 만족을 하고, 그리고 얇게 피면서 염색을 해줘야지만이 어떤 문제가 안 생깁니다.